자,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죠. 대출받은 분들은 앞으로의 금리 동향에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 이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해서 대출금리도 동결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실생활 금리가 결정되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그 작년에 한동안 기준금리가 동결돼 있었는데 네. 그 기간에도 대출금리는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영향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대출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가져오려면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네. 자금 조달 비용이 반영된 코픽스와 그리고 CD, 금융채 금리 이런 것들이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가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이제 은행의 업무 비용이나 개인 신용도에 대한 위험 그리고 은행 이익률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더하게 되고요. 이건 네. 이제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대금리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지점장이 조금 깎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들 여기에 가감 조정금리라는 것이 반영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다른 시장금리 영향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설명을 들어도 참 복잡해요. 너무 네. 복잡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만 계속 올라가니까 네. 더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좀 알기 쉽게 뭔가 설명이 이제 같이 병행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내 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은행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3%다, 4%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였는데요. 네. 이런 깜깜이식 대출이 조금 더 투명하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소득이라든지 담보를 근거로 어떻게 대출 금리를 산정했는지 이런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고요. 예. 또 대출금리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가산금리, 기준금리, 가감 조정금리별로 각각 몇 %가 활용이 됐는지도 세분화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이 내역서를 보면 은행이 어떤 근거로 고객의 소득과 담보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이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했는지가 다 나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마치 우리가 김밥을 사는데 단무지는 얼마, 해문 얼마, 기문 얼마 이런 원가도 다 공개되고 사장님이 얼마를 깎아줬는지까지 영수증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은행들이 일부긴 하지만 아주 파렴치한 짓을 했잖아요. 정보를 조작해서 이 금리를 더 올려받았다는 건데 네. 이제 이런 문제 예방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 깜깜이식 대출이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이해를 이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네. 이런 이런 것들이 공개되니까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대출 금리가 도대체 어떤 항목에서 오르고 내렸는지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간 비교가 한층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래은행이라고 믿고 수십 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여기서 받는 우대금리가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옆 은행에서 받는 우대금리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한다면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용자는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대출 쇼핑이 가능하고요. 은행은 이런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가감 조정금리라도 조금 더 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대출받는 분들이 또 항상 고민하시는 게 고정금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변동금리로 할 것이냐 이게 항상 헷갈리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보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은 금리 인상 속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춰질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변동금리이신 분들이 너무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동금리를 받으신 분들도 대출 쇼핑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금액의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만 움직이더라도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20년 원리금 상환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1% 차이로 1,000만 원 정도의 이자 차이가 나거든요. 크게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출 쇼핑, 즉 조금이라도 싼 대출로 갈아타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중도상환수수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